사실 그때가 모차르트가 3살 때였는데요. 가르치지도 않고 누나가 이제 배우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었었던 그 모차르트가 누나가 이제 건반악기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서 그대로 외워서 그걸 쳤다는 거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3살이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관심이 모차르트한테 아니, 넘어갈 3살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요? 이거 원래 위인들 얘기는 뭐 이게 뭐 누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 막 3살 때는 사실 그냥 3살 때 이럴 때인데 걷지도 잘 못할 텐데. 그렇죠. 말도 제대로 못했을 나이에 가르치지도 않았었던 음악을 외워서 말이 그것도 되나? 연주했다는 게가 사실 믿기 좀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그 한 번만 모차르트가 그런 행보를 했다면 우리가 못 믿을 텐데 그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는데요. 먼저 4살이 되면 그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곡을 4살에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죠. 4살에 말도 네. 잘 제대로 못할 텐데. 네 살에 작곡을 시작한 모차르트는 이제 계속 그 작곡을 해나가는데 5살 때 작곡한 악보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게 진짜 궁금하다. 나 못 믿겠는데. 저기 4살 필기체가 아닌데요? 그 모차르트가 쓴 거는 아니고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치는 걸 아버지가 놀라서 옆에서 받아 적은 건데요. 한번 음악을 듣고서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이걸 좋아하네요. 따라라라 이걸 좋아하네요.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5살이 사실 음악적으로 대단한 곡은 아니고요. 아주 짧아요. 10마디 정도 남짓한 건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었던 거를 이제 창작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타고났네. 이렇게 작곡을 시작했던 모차르트는 계속 작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남게 되는데 지금 방금 들었던 것보다 조금 그 몇 달 후에 작곡된 곡이 또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와. 전문가가 봤을 때 대단한 거죠. 아니,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는 나는 못 믿겠어, 아직까진. 그렇죠. 5살은 좀. 아 이거 영상 증거가 있어야 되죠. 아니, 걔가 직접 어렵겠다. 치고 있는 치는 걸 모습을 봐야 돼요? 봐야 돼. 지원 씨는 계속 못 믿겠다고. 네. 그렇죠. 아까 곡과는 완전히 또 네. 다르죠? 아예 다르네. 이거는 미뉴에트라는 춤곡이거든요. 그 처음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조금 더 그 느낌도 살리고 더 훨씬 네. 예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만 비교해봐도 요 몇 달 사이에 작곡 실력이 금방 늘었고 한번 음악에 관련된 거는 뭐든지 그 스폰지처럼 빨아들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케이리 씨, 모차르트가 작곡 말고도 또 천재성을 보인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모차르트 아버지의 친히 남긴 기록을 보면 네. 모차르트 아버지가 친구들이랑 같이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모차르트가 자신도 껴달라고 했어요. 근데 모차르트 아버지가 아니 너 바이올린 배워본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냥 옆방에 가서 놀아라고 했는데 모차르트가 계속 울면서 졸랐던 거예요. 아 한번 시켜보자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6살 모차르트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해낸 거예요. 와. 그래서 모차르트 아버지도 그 모습 보고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분이. 아, 친구분이. 그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편지. 맞아요. 그때 야, 나 편지만 진짜 있어서. 믿을 수가 없는데. 교수님 근데 한 번도 안 쳐본 바이올린을 바로 이렇게 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음악가인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놀랐겠어요. 진짜 그렇죠. 감격스러웠겠다. 이게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신동이라는 사실에 이제 엄청 흥분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자기 음악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이 인물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요한 크리스찬 바하입니다. 바흐. 아, 바흐와 동시대였군요. 와 신기하다. 네, 여러분한테 익숙한 그 바하의 아들이에요. 그 바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아니라 아드님. 요한 크리스찬 바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요한 크리스찬 바하의 교향곡을 듣고서는 그 모차르트가 엄청 감동을 받아서 교향곡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 6살 모차르트가 첫 번째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네. 또 한 번 이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교향곡은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로. 그런데 피아노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오케스트라. 플룻, 그 클라리넷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이들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그렇죠.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장이 대조적인 악장이 여러 개로 되어 있고 그 악장마다 주제가 달라서 이 구성이나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극적인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꽤 어려운 곡이고요. 이것을 그 8살 나이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상상도 안 해냈으니까 가히 신동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떻게 해냈지? 그래서 모차르트를 이게 그냥 만들어진 천재가 아니라 신이 짤츠부르크에 일으킨 기적이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곧바로 이것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이요? 보통 네. 세계사에서 계획하는 건 반란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나요? 그치 그때 있었으면 무조건 했겠어요. 신동 아이를 소개하는 근데 바이올린 신동. 만약에 저때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대박이었겠다. 대박났을 거예요. 바로 다이아 버튼을 아, 기발한 답변이 나올 줄은 알았는데 상상 초월인데 아버지는 그 자식의 재능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로 가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일일이 연주 계획, 그러니까 연주 일정, 그다음에 그 루트 이걸 직접 짜거든요. 매니저네 매니저. 그렇죠. 진짜. 매니저이자 그리고 또 연출가이자 선생님이기도 스타일리스트. 했고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만을 위해서 온 전성을 또 쏟게 됩니다. 와, 자, 그러면 그 이 투어를 떠날 때쯤에 모차르트 모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도 애기일 텐데. 아 진짜 애기네. 애때다. 애때. 네, 7살 무렵의 모차르트인데요. 영락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럼 이 7살 아이가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유럽을 돌았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짤츠부르크에서 떠나서 뮌헨 거쳐서 그다음에 마나임,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벨기에 브뤼셀을 간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넘어오고 와. 여기서 런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월드 투어가 비행기 많네. 타도 힘든 거리인데. 와, 다 돌았네. 전 유럽을 돌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아, 그 어린 나이에 저런 일정을 소화했다고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했던 여행 기간이 무려 3년 반이나 와. 됐죠. 3년 반이나 와. 됐죠. 쉬지도 못하고 3년 반을 계속 3년 반을 살려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 어린 초등학생. 그리고 이 유럽 투어에서 모차르트는 대단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먼저 이제 프랑스에 가서는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5세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루이 15세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밥 먹는 테이블에 모차르트 직접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 그래요. 와. 그리고 런던에 갔을 때는 영국 왕 조지 3세 앞에서도 연주를 했는데 조지 3세가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나중에 길에서 그 모차르트 부자를 마주쳤는데
친히 마차에서 고개를 내밀어서 손을 흔들어 줬다고 해요. 엄청난 환대를 받은 건데 벌써 성공했네. 아니 케이리 씨 그럼 이 유럽 투어 때 모차르트의 연주를 본 역사적 인물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제 모차르트가 7살 때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공연했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파우스트 같은 걸작을 남긴 끝에 그 공연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트는 그때 14살 소년이었는데 훗날에도 모차르트 연주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파우스트에 적합한 오페라를 착곡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대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연주 여행을 통해서 모차르트가 음악가로 성장하는 동안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 역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사실 모차르트가 늘 유럽의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우아한 연주만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모차르트 아버지가 직접 연주회를 기획해서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허름한 선술집에 서민들인 적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린 모차르트가 건반 악기로 깜짝 쇼하는 것 같이 그 문구를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한데 지원 씨가 읽어줄래요? 소년이 건반을 헝겊으로 완전히 덮고 연주를 하고 어떤 음이나 화음을 들려줘도 다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솔깃하죠? 나이를 굳이 안 그래도 이렇게 왜 어린데 어린애를 아들이 신동 소리를 받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간파한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2년 동안 7살로 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모차르트 아버지가 광고지에 실은 내용에 그 증거가 있거든요. 어머 남아있대 어머. 어떡해. For the benefit of Miss Mozart of 11 and Mr. Mozart of 7 years of age, prodigies of nation. This method is therefore taken to show to the public the greatest prodigy that Europe or that even human nature has to boast of.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 들어 쓰던 요즘에도 용어 아니야? 쓰는 무엇을 말인데. 보든 무엇을 상상하든. 이거 우리 항상 최근에 막 광고했던 말. 아 근데 그러네요. 지금 원래 5살 차인데 지금 4살로 줄어들었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야망과 희생, 본인의 천재적인 능력에 힘입어 모차르트는 성황리에 유럽 투어를 마치게 됩니다. 장장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고요. 그 사이 모차르트는 7살 아이에서 10살의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 가족은 유럽을 돌면서 당시 10,000플로린 이상의 돈을 번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수억 이상의 돈을 벌었던 거죠. 엄청 벌었네요.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집안이 아주 부자가 됐겠는데요. 그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인데 여행 경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인도 이제 고용을 할 때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손에 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연주 여행을 통해서 잃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잃었다고요? 그렇죠. 그 잃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항상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각 도시를 돌며 연주를 다녀야 했는데 마차로 도시를 이동하는 건 그 당시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씩 갔었던 짤츠부르크에서 가장 가까운 르넨만 해도 마차로 이동하는데 29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숙소마저 이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건강을 해치기 일쑤였는데요. 실제로 선연두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서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그 발육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103cm도 안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너무 욕심부렸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3년 만의 연주 여행을 통해 음악가로서 한 단계 성장한 모차르트. 그런데 모차르트가 12살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뭐죠?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요제프 2세가 모차르트에게 오페라를 작곡을 해달라고 위촉을 한 거였어요.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제안받은 게 왜 의미 있는 거냐면
당시 오페라 공연은 그 자체로 국가적 이벤트였고 그다음에 아무 때나 상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맞춰서 상연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그간의 신동의 이미지를 벗고 본격적인 작곡가로 화려하게 데뷔하기에 오페라만큼 제격인 게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오페라의 어떤 점 때문에 모차르트가 작곡가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오페라는 한마디로 그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랑 그다음에 연극이랑 그다음에 춤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곡만 잘 작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쓰는 것처럼 극적 구성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오페라 보통 2~3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천재 모차르트에게 작곡가라서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보여주기에 아주 적당했던 거죠. 딱 그 시험대에 드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황제 요청으로 그 작곡을 시작한 모차르트의 첫 오페라가 가짜 바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것이 그 1768년 6월에 황제가 헝가리에서 다시 빈으로 그 복귀하는 일정에 맞춰서 상연돼야 되기 때문에 모차르트한테 주어진 시간이 2달밖에 안 됐었던 거죠. 근데 모차르트가 누굽니까? 모차르트 천재잖아요. 전체 3막이고 안에 들어가는 곡이 26곡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모차르트가 2달 만에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죠. 문선 씨, 이게 모차르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차르트는 정말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했던 게 이미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있는 모든 걸 그냥 받아 적는 것처럼 쭉쭉 했기 때문에 모차르트 악보는 거의 깨끗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뭐 수정한 거 없이. 그래서 그 악보에 그 증거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작곡 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머릿속에 다 해놨는데 그냥 옮겨 적을 시간이 없을 뿐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모차르트는 자신의 이런 천재성을 첫 오페라에 쏟아부었고 마침내 그 오페라를 무대에 올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야심차게 준비한 오페라 데뷔작을 무대에 올릴 수 없었는데요. 왜요? 글쎄 왜일까요? 왜 못했지? 누가 방해했나? 정답. 아이, 그 문제 아니에요. 아이 참 같이 정답할 뻔했네. 아이, 좀. 소연 씨 참아주시고. 네. 왜냐면 무대에 올려야 할 오페라 가수들이 리허설 당일에 그 모차르트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웠나? 왜? 아니 악보를 안 준 거죠?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자 연주해 보세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하니까 어떻게 그걸 해? 뭐 내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너무 어렵게 썼나, 진짜? 왜냐면 12살 그 아이가 오페라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연상했구나. 네, 아버지가 그 써준 거 아니냐고 이런 이유를 대서 무시했구나. 거짓말인가 봐.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내세운 이유였는데요. 사실은 그 배후에 어린 모차르트를 시기한 그 이제 성인 작곡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모차르트는 이제 오페라 작곡가 데뷔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2달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2달 동안 썼던 그 500장이 넘는 악보가 버려야 했고 또 그 작곡료도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말도 안 벌어졌죠. 돼. 버릴 필요까지 있나? 맞아, 왜 버려?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럼 오페라 이제 2달 남은 그 공연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지만 모차르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직후에 다른 귀족이 바스티엔느라는 그 오페라를 위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을 무사히 무대에 올려서 보란 듯이 초연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다행이다. 뿐만 아니라 1769년 13살이 된 모차르트는 이미 교향곡 10편, 오페라 2편,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8편, 피아노 협주곡 4편 등을 세송해 내놓은 작곡가가 되어 있었죠. 대단한 걸?
윤선 씨, 근데 모차르트가 이렇게까지 그 재능을 인정받는데 그 아무래도 아버지의 좀 역할이 컸다면서요. 저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이 세계적인 이런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빨리 알아봐줘서 후대에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마이클 잭슨도 좀 떠올랐고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좋은 스승이 있었네요. 네. 어릴 때부터.